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4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 소송, 가처분이죠. 거기에서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그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물론 본안 소송인 1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패소하긴 했지만 그거는 지금 2심이 진행 중이고요. 그렇긴 하지만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다. 근데 한상혁 위원장은 똑같은 걸로 보이는데, 법조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걸로 보이는데 왜 기각이 됐느냐. 근데 그걸 언론에 지금 관련 보도를 보면 뭐 대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뢰를 저해한다. 뭐 이렇게 인용이 돼 있거든요. 물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하고 지금 한상혁 전 위원장 이 가처분 신청하고 판사가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판단의 근거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두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저는 금방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핵심을 지금 현장 기자들이 뭐 좀 길어서 그런지 제대로 써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는데 법원이 왜 한상혁 전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을 했는가? 그 결정적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020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6가지 사유로 징계 처분이 됩니다. 그 6가지 사유라는 것은 우선 공통점을 하나 말씀드리죠. 한상혁 위원장은 임기 종료를 2달 남겨놓고 있었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8개월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만약에 징계, 그러니까 윤석열의 징계가 확정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은 징계 2개월 받았죠, 그때. 한상혁의 면직이 확정되면 둘 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는 것은 다 인정이 됐습니다. 원래 가처분 신청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웬만하면 받아주고 본안에서 다퉈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르다. 법원이 이렇게 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가지 사유를 들었다고 했죠. 그 6가지 사유가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부적절한 접촉, 조국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고 감찰 및 수사를 방해했다. 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를 거래했다.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 이런 6가지입니다. 근데 이거 아마 그동안에 쭉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다 추미애 당시 장관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부적절한 접촉,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에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이 아닌 옆자리에 와 있는 홍석현 회장하고 우연히 만나서 악수 나누고 잠시 얘기를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 사실관계는 다퉈봐야 되는 거죠. 우연히 만난 건지 약속하고 만난 건지. 또 설령 만났다 쳐도 그게 뭐 그렇게 징계 사유까지 되나요? 언론사가 사주 만나면 안 됩니까?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다툼이 있다는 거고, 조국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이 부분도 이제 검사들한테 법원이 대거 교체됐으니까 판사들이 이 판사는 어떻고 하는 거를 법조인 대관 같은 게 나오는 수준에서 안내를 했다. 일종의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찰인지. 채널A 사건인 거 측근 비호, 이게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 후의 과정이 드러나 있지만 비호라고 보기 어려운 거고 오히려 검언 유착이 아니고 권언 유착임이 드러났다. 뭐 등등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도만 드러난 거죠. 아, 이거 뭐 뻔하다. 저 윤석열 검찰총장 아웃시키고 빨리 후임 검찰총장 누구를 해서 친문재인 검찰총장을 통해서 조국 사건 무마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거다 하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였다. 아마 뭐 판사님들 그거 몰랐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이거는 더군다나 8개월씩이나 남았고,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이고. 자, 그러면 한상혁 전 위원장의 경우는 어떠냐? 이거는 우선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거죠. 검찰도 행정부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바로 면직한 게 아니고 인사혁신처,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가 정식 절차를 거쳐서 면직을 했고, 그걸 윤 대통령이 결재를 한 겁니다. 그런 절차상의 합법성, 뭐 이런 것도 여기서 지목이 됐고요. 보다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현장 기자들이 많이 놓치고 있던데,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이게 조작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인정되는 부분은 수정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TV조선이 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재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부분, 과락이 있는 부분, 방송의 뭐 공정성인가 뭐 하는 그 부분 점수를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해서 과락을 만듭니다. 이 과정은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보고가 됐겠죠. 적어도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는 안 하더라도 TV조선 재승인 점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수정이 돼 있습니다 라는 거는 보고를 했겠죠. 당연히 판사도 그 부분은 알고 있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몰랐다는 건 뭐 처음부터 얘기가 안 되는 거니까 보고는 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 보면 당초 650점을 넘었는데 이를 수정했다는 보고를 받고 TV조선에 대한 과락을 발생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평가 점수를 수정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한 조사 노력을 게을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후에 이렇게 점수가 수정됨으로써 과락이 발생한 심사 결과를 전제로 TV조선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TV조선 재승인 점수가 수정됐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수정됐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 TV조선 재승인 절차 진행하시오 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은 앞에 부분에 틀림없이 보고를 받았을 텐데, 그러면 이게 왜 수정됐는지, 그런 일이 없었던 일이거든요. 왜 그 부분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사전에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하게 되면 방송통신위의 신뢰가, 왜냐면 자기가 할 일을 안 했다는 거죠.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마치 알았다는 듯이, 그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안소송에서 검찰은 그 TV조선 점수가 650점이 넘었다는 사실을 한상혁 위원장이 보고를 받고 아 미치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본인은 그 얘기를 안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죠. 그건 아마 방통위에 있는 어떤 관계자가 뭐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점수가 수정됐다는 사실은 알았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왜 그 이유, 이게 조작이었는지 그걸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곧 이게 한통속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라는 뉘앙스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다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업무를 복귀하도록 하면
그건 앞으로 그러면 방송통신위의 업무는 이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뭐 약간 뭐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뭐 조작도 그 안에서 횡행하고 결국 이런 게 되니까 그거는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이상하면 그 이상한 게 왜 이상한지 이유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상혁 전 위원장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잠시나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방통위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정식 절차를 거쳐서 면직이 됐고, 아니죠. 그러니까 한상혁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우면서 면직을 하려고 하니까 법원이 이건 아니야. 이건 본안에서 한번 다퉈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고, 한상혁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당연히 한 통속으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이 부분에 가담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업무에 복귀시키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게 판결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글쎄 뭐 설명이 좀 길어서인가 아니면 그 판결문을 제대로 현장 기자들이 못 봤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의 이유로 해서 제목에는 뭐 그냥 방통위 신뢰 저해 직무 계속하면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직무를 계속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직무에 복귀시킬 수 없다. 왜?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한상혁 전 위원장은 안 받아들여진 결정적 차이가 여기에 있다. 그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